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자, 최근 며칠 변동성이 두드러졌던 시장 다시 한번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6,500달러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각각 1%와 5% 정도씩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라이트코인과 트론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하향 조정을 받습니다. 하락의 빨강, 상승의 초록, 그리고 5% 이상 상승을 뜻하는 짙은 초록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의 시장이네요. 코인마켓캡으로 넘어가시죠. 비트코인 7거래일 차트를 보시면 주중 고점으로 순식간에 뛴 비트코인, 지금은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눈에 많이 띄기는 하는데 시가총액 2위와 3위인 이더리움과 리플 역시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틀 전부터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세로 압박을 받았던 테더 역시 안정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상위 10개 코인 중 2개만이 현시각 하락을 하는 등 전반적인 위쪽으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고요. 이틀 전부터 거래량이 급상승을 했는데 3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은 거래량 역시 40억 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뉴스 보시기 전에 국내 거래소 동향을 잠깐만 보고 가시면요. 빗썸의 경우 비트코인이 국제 시세와 약간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보합권의 움직임인 걸로 보이는데 1% 미만으로 비트코인 현시각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국제 시세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비트는요, 빗썸과 비트코인의 방향성 자체는 같은데 하락폭을 조금 더 넓히고 있습니다. 현시각 1%대로 하락을 하면서 732만원에 거래가 됩니다. 알트코인을 보시면 이더리움과 이오스 1% 정도씩 내리는 중이고요. 트론 역시 하락을 하는데 리플과 에이다 등은 오름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부터 확인을 하시죠. 자, 주 중반에 크립토 마켓 테더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잠잠해지는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현시각 6,500선을 중심으로 안정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피델리티의 암호화폐 자산 투자 서비스 개시 소식이 시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고요. 비트코인 현재 6,000선의 지지선을 시험 중입니다. CCN은 피델리티가 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낸 건데 마켓워치를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마켓워치 뉴스를 보시면요. 제목을 보시면 비트코인 피델리티가 서포트를 해주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적지근하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피델리티 재료에도 비트코인 추가 상승에 실패를 했다면서 어제의 뉴스가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미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피델리티의 관계자는 가격 자체는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즉 가격이 올라갔을 타이밍에 이런 발표를 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피델리티가 크립토 시장이 힘든 때 이러한 발표를 냈다. 즉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피델리티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은 시장의 건강에 대해서 가격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는 가격과 상관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도 여기 6,200선을 장기 바닥권으로 인식하고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1개월 지수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 6,160달러의 지지선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전반적인 약세 기조는 있지만 이 6,10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와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IC가 출범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박트 CEO의 의견입니다. 최고 경영자 켈리 래플러는요, 조만간 암호화폐 시장 혁명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디지털 시장은 2000년대 에너지 시장처럼 분열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IC는 더 많은 기관이 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했었다. 지금도 당시와 같은 스케일의 혁명을 일으키려는 노력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상승세와 하락세가 맞물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거래량이 매일 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박트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의 수탁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피델리티 그리고 비트고와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수탁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면 비트코인 ETF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잠재력이 많은 서비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헤지펀드 괴물이자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요, 시장에 대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주 많은 예측을 내놓습니다. 최근 연말까지 가격 30%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 후인 지금 4만 달러를 상회할 거라는 예측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겁니다. 우리가 바라던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연말의 가격이 지금보다는 높겠지만 4만 달러 시대는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일어난다. 본격적인 상승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수탁 서비스가 들어오면 가격 상승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무엇보다 골드만삭스 역시 이 수탁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 다음 6주 안에 골드만삭스가 수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S 기술 관련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 7개를 공개를 했는데요. SDS가 만든 블록체인 솔루션 넥스레저는 기업형 블록체인 서비스로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관세청 수출 통관 물류 서비스, 은행 공동인증 서비스, 또 서울시 블록체인 로드맵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허는요, 거래, 데이터 처리, 그리고 디지털 ID 관련 내용이었고요. 전자지갑에서 암호화폐가 자동 충전되는 방법, 보안 강화, 또 간편하게 신원을 인증하는 절차 등에 관한 특허였고요. 아직은 미등록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관련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라인이 설립한 거래소 비트박스가 자체 코인 링크를 거래 목록에 추가를 합니다. 이용자들은 링크를 사용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비트코인 등의 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라인의 목표는 토큰 경제 구축인데요. 이를 위한 노력의 진전이라고 본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밝혔고요. 현재 비트박스는 싱가포르에서 30여 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선물 거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시카고 옵션 거래소인데요. 비트코인 10월물 1.42% 오르면서 6,450달러에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도 보시면 0.7% 올라서 6,435달러로 장 마감됩니다. 1시간 내의 흐름 전반적인 상승권 유지를 하면서 거래 중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6,600달러 선으로 올라섰고요. 이더리움은 213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리플 여전히 상승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전해드린 동향과 뉴스들 오늘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